네, 그러면 이어서 그 제2부 캘큘러스와 최적화, 즉 미적분과 최적화를 다루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분의 정의는 이런 것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 prime of x를 fx 플러스 h와 fx 사이의 차이를 h로 나눈, 즉 그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f prime of x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근사할 때는 이 대칭적으로 fx 플러스 h와 fx 마이너스 h 사이의 차이, 그 차이를 2배 h로 나눈 이 값을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그 대칭적이고 편향이 적죠.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리차드슨 외연이라고 해서 이러한 도함수, 즉 미분의 근사값을 2개를 구해서 그것에 대한 가중평균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중치가 하나에는 3분지 4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더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 3분지 1이라고 하는 음의 가중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연 extrapo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 미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 즉 미분을 x가 0.5일 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sin이라는 이 함수는 이것의 도함수는 알려져 있죠. 코사인,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x가 0.5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0.5에서 정확한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수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해보면 이 값은 0.8776이고요. 정확한 값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하면 8776으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때 쓴 h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습니다. 다른 한 예로 우리가 표준 정교 분포 루트 2파이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지 1 x 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x equal 1에서 x가 1에서 한번 구해보자면 물론 우리가 이 경우도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 값을 정확한 값을 구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0.2419의 반올림이니까 0.2420이네요. 근데 이것을 수치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도함수의 공식에 따라 수치 값을 구해보면 그 근사값이 0.24197, 즉 소수점 이하 0.2420이 돼서 정확한 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h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썼습니다. 우리가 2개 미분, 이런 식으로 2개 미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데리버티브.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1개 미분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니까 1개 미분을 수치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수치적으로 그 수치적 변화율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로서 sin x에 대한 2개 미분을 x가 0.5일 때 계산을 해보죠. 그런데 sin x에 대한 2개 미분은 마이너스 sin x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경우이고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0.4794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방법으로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4794 소수점 이하 네 자리가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2개 미분, 밀도함수에 대한 2개 미분도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수치 미분뿐만 아니라 기호 미분, symbolic differentiation의 도구도 제공합니다. 이럴 때는 sympy, symbolic python이라는 이 패키지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sin x에 대한 도함수는 코사인이고요. 이계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파이썬의 sympy 기능을 이용해서 differentiation, 즉 diff라는 함수를 써서 1계 도함수 및 2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이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표준 정교 분포 함수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네, 그 예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 미분을 써서 기능을 쓰고 이 나온 결과, 그게 이제 수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수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특정한 값에서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기울기, 즉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 표준 정교 분포의 밀도 함수를 x가 1에서 x equal to 1에서 미분한 그 도함수, 미분한 값, 미분값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이때 이 표현은 sim.diff 이게 도함수 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 x by 1 뭐 이런 건데요. x의 위치에 2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을 계산할 때는 evaluation of the function evalf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네. 또 이계 미분도 할 수 있습니다. diff라는 함수에서 대상을 정하고 x를 2번 써주면 이계 미분이 되죠. 이번에는 수치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수치적분은 어떤 연속함수에 대해서 지금 우선 정적분부터 하겠는데요. a에서 b까지 fx dx, 즉 fx가 어떤 양의 함수인 경우에는 x equal to a라고 하는 선분부터 수직선부터 x equal b라는 수직선까지 y축과 그 함수와 두 개의 수직선 사이에 갇힌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것이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분구적의 방법으로 근사될 수 있겠는데요. 즉 그때 우리가 직사각형 공식과 사다리꼴 공식을 금방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리적 결과에 의하면 두 공식에 의한 근사, 즉 직사각형과 사다리꼴 공식에 의한 근사를 2대 1로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면 이러한 두 사다리 직사각형 공식에 3분의 2라는 가중치를 두고요. 사다리꼴 공식에 의한 결과에 3분의 1이라는 가중치를 둬서 더하면 더 나은 근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프슨의 근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심프슨의 근사를 한번 실제 근사의 적용 예를 보겠습니다. 표준 정교 분포에 여기에 밀도 함수가 있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 이 부정적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분이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고요. 따라서 수치적인 방법으로만 이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을 10등분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사다리꼴 심프슨의 공식을 구해 보는데요. 근데 이 직사각형 공식 같은 경우에는 구간의 또 가운데 점에서 이 함수 값을 새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간을 10등분 하게 해서
구할 때 우리가 적분값을 근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20등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정확한 값부터 제시를 하자면 그 값은 파이썬의 norm.cdf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그 결과는 0.341344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등분을 해서 구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 중에서 심플슨의 공식의 결과를 보면 0.3413448이니까 소수점 이하 7번째죠. 네, 7번째 자리에서 딱 하나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썬 스크립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0과 1의 구간을 10등분한 것을 다시 가운데 점을 잘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플슨의 공식을 적용하려면 모두 20등분한 것을 써야 되고, 따라서 그 작은 소구간의 폭은 여기 있는 h인 0.0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 심플슨의 공식으로 정적분을 근사해 보면 그 값은 여기에 있는 0.3413이고요. 정확한 값은,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한 값은 그것은 파이썬에서 norm.cdf라는 함수로 계산이 되는데, 그 결과를 구해보면 0.3413 이렇게 돼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는, 적어도 4자리까지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직사각형 공식과 사다리꼴 공식, 그리고 심플슨의 방법에 대한 파이썬 코딩이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기호 적분, 심볼릭 인테그레이션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심볼릭 인테그레이션이란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또는 대학 수학에서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fx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수치를 쓰지 않고도 심볼을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예컨대 sin x dx는 sin xds, 즉 sin에 대한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이거든요. 그것이 이 결과로 나오고요. 또 더 복잡하게 x 곱하기 exponential x에 대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x-1 곱하기 exponential x가 됩니다. 그리고요, 로그 x에 대한 부정적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적분표가 없어도 할 수가 있고요. 해보면 x 로그 x 마이너스 x입니다. 이때 로그에 대한 미수는 2.7182입니다. 응용 예로서 우리가 로그 x dx를 1부터 2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x에 대한 부정적분, 즉 심볼릭 인테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적분의 양쪽 끝값 1하고 2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bs라는 기능을 써서요, 이 산출된 부정적분의 subs를 적용해서, 즉 대치하는 것이죠. x 대신에 이제 2의 1승, 즉 2죠. 2를 집어넣고 또 하나는 2를 집어넣어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이 정적분에 대한 계산값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1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최대 가능도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그 관측된 표본이 있고요. 그 표본에 어떤 특정한 모형을 적합해내게 되는데, 그때 쓰는 개념이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죠. 가능도 함수의 정의는 이
관측 값들이 얻어질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가능도 함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은 이 함수의 로고 변환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고요. 그것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것의 일개 미분인 바로 이것이죠. L 세타는 로그 L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타에 대한 미분, 일개 도함수를 0으로 놓고 이 근을 구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형태가 바로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수치 계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함수를 로그 가능도 함수를 수치적으로 최대화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보통은 이 함수의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적으로 해를 구하는 확실한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은 반분법입니다. Bisection Method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주어진 함수 hg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의 끝값이 알려져 있고 양 끝값에서 부호가 반대이면 그 사이에 0을 지나게 되겠죠. 적어도 한 값 이상에서 0을 지나게 되고요. 바로 그 값을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반분, 양 끝 경계값의 중간점을 취해서 이 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 부호가 양쪽 끝값과 다른 부호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을 구합니다. 지금 이 보기에서는 바로 처음에는 구간의 양끝이 A, B였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중점과 오른쪽 끝값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바뀌고 따라서 그 또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점과 B라는 점에 또 중점을 시도하게 되겠죠. 중간점을 시도해서 우리가 해 범위를 절반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반분법입니다.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충분히 좁혀졌을 때, 해 범위가 좁혀졌을 때 우리가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슈도 코딩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 있고요. 예로서는 z의 5승 마이너스 8배 z의 제곱 더하기 3, 이것의 근을 0과 1 사이에서 구해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파이썬 코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이섹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함수를 만들었고요. 충분히 좁혀졌을 때의 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적용해 보면 이러한 값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0.621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턴을 앞선 방법을 생각하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식인데요. 이 방법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것의 근을 구하는데 일개 도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있을 때 초기에 예상값이 하나 있고요. 이 값이 참 근은 아닙니다. 물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요. 이 접선의 근을 구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 근은, 접선의 근은 참근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새로운 시도 값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구하고 또 그 접선의 근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반복하면 참값에, 즉 근에 빨리 수렴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앞에 예에서
해보면 불과 3회 만에 0.6218이라는 값을 얻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파이썬 코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도 연속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썼죠. 다음으로는 scipy의 fsolve라고 하는 상당히 이 거대한 이러한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solve라는 알고리즘 그런 복합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의 방법과 같은 것이 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큰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주어진 함수의 계산 예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 함수가 여기에 정의가 되고요. 이때 이 scipy의 optimize.fsolve라는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 초기값이 제시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근이 구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가능도 추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적화가 최대 가능도 추정에서 이 모티베이션이 된다. 거기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블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명에 대한 분포로 상당히 모수적인 모형 중에서는 참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모형이죠. 두 개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습니다. 세타1, 세타2. 세타1은 이제 쉐입 파라메타라고 해서 형상모수이고요. 세타2는 스케일 파라메타입니다. 특별히 이 쉐입 파라메타 세타1이 1일 때가 이제 지수 분포가 되죠. 지수 분포는 이제 곧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로그 가능도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로그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함으로써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우리가 추정치를 얻게 되죠.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왜 하강을 생각을 하느냐면 실제로는 이제 상승을 해야 되죠. 최대 가능도에선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최적 알고리즘에서는 보통 그것에 음을 씌워서 작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도 함수에 음을 씌우고요. 따라서 음의 가능도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가능도 추정치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경사, gradient,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어떤 주어진 함수가 이렇다면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넣은 초기값이 x가 1이라면 2점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gradient가 지금 음이죠. 음이니까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면 더 이 목적 함수 값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n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 점에서 취할 위치는 이 델타 of hn 이것이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의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타는 여기에 음의 그레디언트에 취해지는 작은 값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학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메타는 에타라고 읽고 이 에타는 학습률이다. 그러니까 학습률이 작으면 작게 움직이고요. 에타가 클 때는 크게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라서 에타가 이 스텝 첨자인 n의 함수로 두기도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상당히 간단해서 기계학습 등에 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상하강법의 사례로서 이 지수분포의 최대 가능도 추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분포의 PDF는 즉 확률밀도 함수는 세타분지 1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분의 x로 주어지죠. 우리가 표본 값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표본 값들을 활용해서 이 지수분포를 적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간단한 경우라서 이 세타에 대한 이 해석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 해석적인 해의 결과는 이 x의 평균이 바로 세타에 대한 최대 가능도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0.8666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해석적인 과정 없이도 순수하게 수치적으로도 이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그 스텝들이 슈도 코드로 표현된 것들이 실제 파이썬 코딩화 했고요. 충분히 수렴되었을 때 그 값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점 4자리까지 0.8666 이렇게 나와서 앞의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최적화, 주어진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의 거대한 집합으로 SciPy에서 제공하는 minim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최적화 알고리즘들에 대한 거대한 집합이고요. 대표적인 방법은 넬더미드의 방법, 또 BFGS라는 방법, 여기에 어떠한 그 바운드가 있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LBFGS, B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 minimize라는 SciPy의 optimize, minimize라는 이 함수도 이 알고리즘의 굉장히 큰 알고리즘들의 이 복합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히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근데 실제로 실용적인 가치는 상당히 있죠. 그 활용 예로서 우리가 와이블 분포의 적합 사례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앞에서 썼던 그 수명 자료를 다시 쓸 것이고요. 이때 다른 점은 이 와이블 분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이때 하는 방법은 minimize라는 함수를 쓰되 마이너스 로그 likelihood, 즉 음의 가능도를 정의해서 표시한 다음에 이것을 수치적으로 예컨대 넬더 미드의 방법으로 이 세타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구한 값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BFGS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그것을 써서 제공한 결과 여기 있습니다. 소수점 4개짜리 정도까지는 두 결과가 다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랜 강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는 이제 제가 쓴 통계 계산, 이것은 Statistical Computing Using R이라고 해서 R을 활용한 통계 계산의 책이고요. 이 파이썬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파이썬에 대한 많은 정보는 웹에 있죠. 제가 읽어보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이 numpy 튜토리얼입니다. numpy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파이썬 수치 계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numpy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기초부터 응용까지 특히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튜토리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코드들을 읽게 되면 또 어떤 배우는 것이 꽤 있죠. 그리고 이 강의에 실습 파일을 붙입니다. 1부는 Linear Algebra by Python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2부는 Numerical Calculus by Python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들을, 제가 만든 코드들을 한번 실행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오랜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